지금부터 연출을 맡으신 그 오멸 감독님과 배우 문희경님 그리고 전혜빈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화전술에서 옥자 역을 맡은 제주도 출신 배우 문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주역을 맡은 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간략하게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오늘 영화 보신 소감과 개봉을 앞둔 소감 말씀 어떠신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영화가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서 너무 복잡했던 신경이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잠깐 봤는데 감정 복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분들 해녀들의 이야기를 옮기려고 나름 발버둥을 쳐봤는데 그게 얼마큼 전달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 영화가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월쯤에 끝났는데 한 거의 3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도 개봉하게 됐는데 사실 촬영하면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의 사는 영화이다 보니까 우리 전혜빈 씨랑 저랑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정말 영화 보셨다시피 직접 저희들이 잠수를 하면서 직접 물질하면서 수족 촬영까지 다 했는데 생사를 넘나들면서 찍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 영화에 정말 전력 질주해서 찍었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찡하더라고요. 찡하고 그 감독이 고생하면서 찍었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영화가 늦게나마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 영화는 제주의 해녀의 이야기지만 어떤 여자들의 우정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셔도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빈이랑 의외로 되게 둘이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3년 만에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이. 근데 저희가 영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좀 즐거웠었거든요. 좀 힘들고 고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똥끼로 나왔던 그 배우분이 저희 사실 카메라 촬영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배역이 많지가 않으니까 배우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카메라를 세워놓고 또 둘중에 투입이 돼서 배우를 또 이렇게 1인 몇 역씩 저희가 다 맡아서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즐거운 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뭔가 오멸 감독님과 함께 우리 한번 진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굉장히 저희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손꼽았던 날이 이제 오늘이 되었는데 저는 보면서 좀 좋았거든요. 굉장히 힐링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그냥 순수한 웃음을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문희경 배우님과 전혜빈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와 두 분과 같이 작업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으로 개인적으로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자체가 너무 좀 좋았겠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상황이나 저희가 여건이 제작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지 못한 진행이 스타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황들마다 좀 많이 고달프게 되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 영화가 좀 한동안 길을 좀 잃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었고, 또 배급사를 만나는데도 이렇게 또 나름 복잡한 사연이 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봉 못할 수도 있어라는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고에 제대로 이렇게 답하지 못한 마음이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 다 오늘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도 드리고, 또 문희경 선배님은 저희 제주 지역 출신으로 되게 지금 많은 활동하고 계셔서 지역 이야기에 이렇게 한뜻 와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역 주민이 되어 있으세요. 제주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작품에서는 되게 또 다른 그 배우로서의 그 적합한 모습이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됐었고, 또 지역 출신이고 한 번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됐고요. 또 혜빈 씨는 제가 예전에 천생연분 나올 때부터 팬이었었어요. 또 그때 되게 매력있게 봤습니다. 그 발랄함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러다가 한참 정글법칙에 나왔을 때 또 다른 면모 보고 너무 매력있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되게 건강미잖아요. 성격도 현장에서 분위기 끌어갈 때 되게 쾌활하게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솔직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조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두 분이 끝까지 버텨주신 게 그나마 저희가 시간이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신 게 하나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우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오명 감독님과 같이 촬영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명 감독님은 제가 지슬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던 감독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궁금했던 감독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해녀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기획한다는 얘기 듣고 흔쾌히, 그리고 그 해녀 역할은 분명 제주 출신의 배우가 해야만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써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의 정서를 아는 배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영화 봐서도 알겠지만 저 사투리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적합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어떤 이렇게 제주의 해녀들의 모습과 어머니의 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잘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정서는 정말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으면은 그 제주 어머니들의 정서를 사실 잘 표현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오면서 제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봤고, 저희 주위의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자연스러운 그 사투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제주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핫한 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주는 주목받는 도시잖아요. 이런 제주의 정서적인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가장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멸 감독님의 그 굉장히 좋은 장점이 미장센이 좋아요. 정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수영 연습했던 그 항우지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곳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주의 또 다른 그런 볼거리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제가 제주를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주에 내가 또 이렇게 안 가본 곳도 많다는 것을 느꼈고 제주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이 영화 자체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순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오별 감독님 영화에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에서 참 정말 좋은 결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선뜻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영광스럽게도 또 이렇게 저희 너무너무 훌륭한 손 선배님이랑 또 오명 감독님이랑 함께 이런 작품을 제가 남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참여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무비스트에서 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좀 단순한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감독님식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고 보고요. 특히 희생이나 고생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해녀나 물질을 아주 발전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 요거 하시면서 처음에 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두 배우님들은 그 심프로라이즈도 연습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연습을 좀 하셨는지 좀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해녀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저희 집에 어머님도 젊을 때 해녀 물질 하셨다고 하셨는데 밝은 구석을 찾기가 힘들어요. 친구들 집에 이렇게 해녀 어머니들 두 분이 계신 집 가보면 어머니가 항상 물에 젖어서 들어오시고 곧바로 또 옷 갈아입고 밭에 나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친구가 잘못하면 엄청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옥자의 모습. 목소리 자체가 귀 고막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되게 거치세요. 거치 보면. 근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고단한 거 이외에 삶을 조금 어떻게 좀 즐거운 모습을 발견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해녀분들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안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싱크로나이즈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을 싱크로나이즈 같은 호흡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는데 제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때 시나리오를 좀 경쟁 구도, 우리 상업적인 경쟁 구도로 제안도 받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제작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쪽으로 갈수록 이제 무속에 대한 뉘앙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어떤 데 근거한 삶을 사는지 이런 삶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 요즘 많은 영화들이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쟁이나 이런 쪽 악인이 등장해야 되거나 이런 구조로 가기에 참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최종 제가 먼저 판단한 게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인데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방향성이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주도의 바다의 문제나 또 무속에 대한 문제나 또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영화에도 뭐 직접 해녀들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문선민님이랑 순덕이가 나온 그분도 배우이시긴 한데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제주도 도민들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싱크로나이즈들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스킨스쿠버부터 먼저 연습했고요. 그거를 한 2주 정도 했나?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들을 한 달, 2달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 시간도 이렇게 필요한데도 한 2달 정도가 굉장히 빡세게 연습했던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도 촬영하면서 수시로 저희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정말 천공이라고 하죠. 고막에 구멍이 났었어요. 그런데 촬영은 해야 되고 영화는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 상태로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면서 그 싱크로나이즈들을 이렇게 촬영도 했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쟁하는 장면도 다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촬영할 때도 귀에 천공이 있었기 때문에 30%는 잘 소리가 안 들렸어요. 70%가 청력이 들리는 상태에서 끝까지 치료하면서 했는데 정말 하늘은 그냥 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한테 촬영할 때쯤 되니까 구멍이 생겼던 고막이 스스로 치유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한참 이렇게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촬영한 거지만 열심히 나의 이런 모습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저는 평생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그런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치료가 돼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같이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할 때 혜빈이랑 여러 배우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전혀 이렇게 안 했던 사람들이 한 2달 정도 연습 기간을 거쳐서 그런 장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출연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 아니었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혜민 배우님도 말씀. 그래서 말씀 잘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연습 기간이라든지 좀 고생하면서 특별히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어려웠던 점이 사실 저희가요 굉장히 여름에 촬영도 했지만 좀 촬영 기간이 길어져서 한 8월 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겨울 1월, 2월 이때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물에서 이렇게 수중 발레하는 장면이 사실 한겨울에 폭설 내렸었을 때 촬영을 한 거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왜 좀 한겨울에 폭설이 내렸었을 때 그때 정말 제주도에 한파가 왔었을 때 물에 들어가는 장면들 꽤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막 정말 움직이면서 촬영하셨어요. 저는 수트를 입었는데 혜빈이는 그냥 수영복만 입고 찍었거든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이렇게 대역을 해주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찍어왔고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막 애정과 애증이 많아요. 너무너무 그 정도로 이 영화가 꼭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소원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오늘이 돼서 저는 그냥 오늘 자체가 기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찍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전혜빈하고 이렇게 둘이 수중 장면 이렇게 경쟁하는 장면에서 정말 내가 숨을 1, 2초만 참으면 더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참고 찍을까? 아니면 여기서 욕심을 버리고 올라가서 다시 찍을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녀들이 그 룰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면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 2초만 잡으면 저거 잡고 정말 멋진 장면 찍을 수 있는데 거기서 욕심 버리고 그냥 올라와서 찍었는데 그때 그 교훈이 그 물속에서도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면 정말 위험한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법 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찍고 나서 해녀들에게서 주는 교훈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대상군 역을 맡았는데 해녀들 중에서도 대상군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의리도 있고 모든 해녀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폭넓고 이렇게 정확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보면은 제가 찡했던 장면이 같이 경쟁하는 장면에서 전혜민 씨가 그 조개 껍데기를 잡았고 떨어뜨려 놨지만 결국은 제가 끌어올리는 장면에서 거기서 또 해녀들의 의리를 저는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장 울컥했었어요. 사람의 생명의 그 존중성에 대한 그 해녀들의 생각.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주위 사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살아나가는 세상. 그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배우 두 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초반에는 되게 투닥거리는 케미가 굉장히 재미를 안겨줬는데 이런 서로의 워맨스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알다시피 제주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투박하세요. 투박하고 목소리도 거칠고 왜냐하면 바람 소리를 가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싸우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옥자도 보면은 식구나 뭐 주위 사람들한테 거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다시피 하잖아요.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여자가 서울에서 내려온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영주를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정도 안 하고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제주에 와서 도대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해녀들이 싱크로나이즈에 참여하기 위해서 독려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해녀들을 약간 그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같이 그 싱크로나이즈를 연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둘이 같이 그 호흡을 맞춰가는데 그게 저는 영화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거칠게 하다가 술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나가는 장면에서 저는 그 두 장면이 가장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 전혜민 씨한테 귓속말도 이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다라고 쉽게 전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혜민 배우님들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투닥거리는 그런 뭐 좋은 장면들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좀 깊이감 있게 느꼈던 장면은 저는 이제 제 딸을 그리워하면서 술에 이렇게 물에 잠겨요. 원래 그게 저희가 조금 더 큰 예산이었다면 그걸 굉장히 물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연출할 뻔 저희가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에 잠기고 만수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차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뻥 뚫리면서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게 그 여자들의 그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이 가득 차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엄마의 마음, 또 해녀의 마음, 또 저에게 뭐 살아왔던 곳들은 다르지만 다 여자들은 같은 그런 아픔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제가 자꾸 여기 보고 얘기하죠.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감독님께서 해녀, 싱크로나이즈 이 대표가 사실 여자들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해남도 요즘 있지만 근데
그런 여성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 제주도에 있으면서 거의 막 친언니 동생 사이처럼 저희 맛있는 것도 같이 많이 먹으러 다니고요. 같이 고생도 하고 울고 불고 뭐 하여튼 저희는 현장에서 케미는 엄청 좋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오멸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오멸 감독님에게 제주도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 같다라는 생각을 이런 작품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가슴 아픈 역사를 담은 4.3을 지술에 담아내셨고, 이어도나 아니면 이번에도 해녀들의 이야기를 느끼하게 인어 전설로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곳이 오멸 감독님의 고향이나 단순히 출생지가 아니라 작품적으로든 아니면 주제적으로든 세계관으로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는 감독님에게 어떤 곳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일 큰 뜻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연인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감옥이기도 했어요. 갑자기 훅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주도라는 성을 이렇게 지금 영화로 한 5번 찍었나? 뭐 단편까지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이 지역 사람들한테 세상이 주어지는 한계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영화에서도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 있긴 하지만 강정이나 지금 여전히 지금 제주도에는 바다나 이런 공간들이 본래의 모습과 지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거의 편집을 할 때 저희 편집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얼핏 했었어요. 감독님은 제주도를 되게 오래전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렇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영화도 보면 2층 건물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90년대까지 제가 보고 느끼고 만났던 그 모든 공간을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머니에서부터 어떤 감옥에까지의 그 모든 역할을 했던 공간이 요즘에 들어서 흩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게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죠.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놈들은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71년생에 48 이렇게 되는데요. 왜 나이를 밝히세요, 감독님?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근거가 바뀌고 있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다른 영화 지금 서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또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 2년 밖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근데 저는 옥자가 감성을 부를 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타향살이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되게 오랜 추억의 영화를 한 편에 잠깐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주도가 아닌 곳,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제주도 이야기를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그 풍광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오늘 툭 만난 그 감정이 좀 울컥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대한 그 애정에서부터 참 잔인한 곳이었어요. 이 섬이 주는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감옥과도 같은 이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는 모든 것들을 젊을 때는 그게 진짜 교도소 같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 애들한테도 그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는 저한테 애정과 애증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 있었지만 제주도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더 넓은 데 가서 정말 내 꿈을 펼치면서 살고 싶어서 그때는 제주도를 벗어나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서울에 왔는데 지금 화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아, 내가 제주도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곳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에 대한 따뜻한 위로, 언제든지 가면 나를 반겨줄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풍광 보면서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전혜기 씨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촬영하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특히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었는지 다시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진짜 뭐 어디서든 좀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연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너무 많은 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제주도를 이렇게 좀 점령을 하고 있달까?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조금 공감했던 게 많은 제주도의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들이 늘어나고 제주도민의 집은 전혀 없고 타지 사람들의 집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작은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감독님의 그 영화 구석구석에 정말 그 옛 제주도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저도 영화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남겨질 그 제주도의 그 옛 모습들의 어떻게 보면 거의 끝자락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한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또 열심히 또 영화 홍보도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이런 아름다운 옛 모습들을 좀 많이 보시고 좀 보존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근데 사투리 하는 거 알아들을 수, 물론 자막이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으셨나요? 대략 뜻은 전달이 되나요 혹시? 자막이 없어도. 네, 뜻은 전달이 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문희경 배우님께서는 좀 오랜만에 사투리 연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시진 않았는지. 아니요, 오히려 감독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더 사투리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래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게 그런 정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니까 저는 서울에서 사실 사투리를 잘 안 쓰거든요. 내려가서 촬영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처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웃더라고요. 제가 그 심한 사투리 쓰니까 못 쓸 줄 알았는데 내 몸속에 그 DNA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걸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감독님 제 사투리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선배님 사투리는 옛날 사투리죠. 어릴 때 살다가 가셨으니까. 요즘에 친구들은 조금 이게 표정을 하면 좀 순화가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근데 선배님이 쓰시는 사투리는 서귀포 출신이지. 이제 그때 시절로 보면 제주도에서 완전 촌이거든요, 거기가. 이 촌에서 쓰던 사투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셔서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계속 사투리를 써왔던 분들보다는 옛날 방식으로 더 많이 사투리가 남아있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원했던 게 제가 막 중간에 막 욕을 하잖아요. 저 욕을 못 하는데 이거 하면서 욕 엄청 들었고 참 그것도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네. 네, 두 배우분들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두 분의 호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두 분이 많이 촬영하면서 친해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연기 함께 하시면서 서로 상대 연기자에게 어떤 느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존경심? 왜냐면요, 선배님께서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거의 여대장군, 제주도 여자 대통령 같은 느낌이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또 선배님을 좋아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선배님이 어느 지역만 착착착착 하면요 먹을 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조공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이제 제주도민들과 이렇게 또 어울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제가 보고 옆에서 연기도 그렇고 그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도 그렇고 보고 배울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길면 긴 시간,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선배님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같이 또 연락도 자주 하고 또 그 전에 또 캐리어를 끄는 여자라고 저희 잠깐 또 엄마와 딸로 나왔었고요. 이번에 KBS의 그 왜 그래 평상시라고 저희 또 같이 이번에 작품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 인연을 계속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전혜빈 씨한테 처음에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게 저희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분장실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찍었기 때문에 동네 그 화장실도 이렇게 빌려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화장실이 약간 수세식이고 굉장히 냄새가 나고 정말 이렇게 좀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혜민이는 너무나 당당하게 갔다 오고 그냥 어땠어? 내가 괜찮았어 했는데 저는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렇게 이쁘고 여리여리한 애가 괜찮아서 쓱 화장실 갔다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굉장히 전혜빈 씨가 털털한 배우란 걸 느껴서 얘가 성격이 그거에 딱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여리게만 받는 게 굉장히 배짱도 있고 대담함도 있고 저하고 연기하면서 그 튼튼하게 밀리지 않게 굉장히 서로 잘 그 호흡이 잘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더 좋은 배우였어요. 그래서 하면서 케미도 좋았고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잘 이어지는 게 앞으로도 전혜빈이라는 배우는 정말 지켜볼 만한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께 영화 인어전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분들께나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왜 전하고자 영화를 찍었나 이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찍는다? 아직까지는 제가 인어전설까지는 그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 주변의 어머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영화 산업이기도 하지만 기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둘 중에 다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감독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인어전설까지는 기록의 역할에 있어서 너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제주도의 풍광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막바지 더 이상 제주도가 그 전에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그런 나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해녀들도 요즘에 많이 정서가 많이 좀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지역 삶에 아니면 어머니의 삶에 공감이 되었으면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봐주시면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서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 영화 통해서 좀 고민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이 인어전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장르와 그리고 이런 영화는 사실 많이 아마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녀들의 그 시크라이즈 도전기 이런 작은 독특한 영화에 장르적인 영화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갖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응원도 해주면은 우리나라 한국 영화 훨씬 더 다양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이 영화에 출연했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제주도에 여행 오셨다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게 봐주셨다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이 영화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냥 그 바다의 그 짠기 같은 것들이 아마 잔잔하게 스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마음속 힐링이나 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깊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질의응답 마치고 포토타임. 네,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가운데 오른쪽 한 번씩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혜빈 배우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서부터 가운데 오른쪽 한 번에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경 배우님과 그 전혜빈 배우님 두 분 같이 촬영해주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을 같이 좀 맞춰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왼쪽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네, 이제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이제 감독님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서부터 같이 봐주세요. 네, 이제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 퇴장하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